한국차가 사막에서 버틴다고?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차를 비웃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막에서 한국차 타면 금방 고철 덩어리 된다. 독일차 아니면 모래폭풍 못 버텨. 한국차는 싸구려 취급, 사막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 그런데 어느 날 사막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퍼졌다. 한국차가 사막에서 멀쩡하다고? 모래폭풍에도 깨끗했다고? 처음엔 다들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또 가짜 뉴스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심지어 마을에서 가장 고집 센 자동차 딜러마저도 진짜로 사막을 버텼다고? 말이 돼. 타리크도 믿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직접 시승해보기로 결심한 그날, 타리크는 모래바람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차가 사막에서 버틴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차 딜러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국차? 모래폭풍 한 번 버티면 고장난다. 타리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심한다. 직접 공개 시승 행사를 열어 진실을 밝히자. 과연 한국차는 독일차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막의 왕좌를 두고 펼쳐지는 현대차와 독일차의 극한 대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진실을 모른 채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사막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렁이며 흙먼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모래알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로 식당 안까지 들려왔어요. 문이 덜컥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지만 저와 식당 안 몇몇 손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익숙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를 닦으면서도 슬쩍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손님이 더 줄어들 텐데 그래도 아침부터 몇 명이 와서 양고기 스튜를 먹고 갔어요. 모래폭풍이 심할 때는 당연히 길거리가 한산해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창밖 주차장 한쪽에 하얗고 반짝이는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햇볕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죠. 평소라면 사막의 거친 바람과 모래 때문에 금세 더러워질 텐데 저 차는 유독 깨끗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맞았어요. 현대 산타페였죠. 순간 머릿속에 지난주 오마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차가 모래폭풍에서도 멀쩡하다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코웃음 쳤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한 그 차가 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모래를 털어내며 오마르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땀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지만 특유의 밝은 미소는 여전했죠. 타리크, 밖에 봤어요? 오마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요. 그 차 말이야?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오마르는 크게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래폭풍에도 저렇게 깨끗하다니.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차가 정말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오마르. 사막에서 한국 차라니 말이 돼? 싸구려 차들이잖아. 괜히 소문이 부풀려진 거겠지. 오마르는 웃으면서도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차 사막을 몇 번이나 지나갔다는데도 아무 문제 없대요. 사람들이 직접 타보고 괜찮다고들 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 힘들었지만 저 차가 그 유명한 한국 차라니. 오마르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릭도 이제 한국 차를 고려 중이래요. 독일 차가 모래 때문에 엔진에 문제 생겼다나 봐요.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어요. 말릭은 워낙 변덕스러워서 그래. 저번에도 중국산 오토바이 샀다가 고생했잖아. 오마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니까요. 그때 식당 밖으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엔 독일제 SUV였습니다. 그 차는 이미 흙먼지로 덮여 있어 방금 모래폭풍을 뚫고 온 게 확실했어요. 그와 대조되는 현대차의 깨끗함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사막에서도 버틸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마르는 제 표정을 읽고는 가볍게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차일 뿐이니까.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한국 차라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뭔가 변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전히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오늘도 창밖에는 모래바람이 일렁이고 있었죠. 평소보다 손님이 조금 더 있었지만 식당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저는 카운터를 닦으면서도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차장 한편에 은빛 SUV 한 대가 주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가 눈에 확 들어왔죠. 햇빛에 반사된 은색빛이 눈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 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며칠 전 봤던 그 현대 산타페와는 또 다른 모델 같았습니다. 설마 또 한국 차?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양고기 스튜 하나 주세요. 남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옷차림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 차가 여러분 거예요? 남자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 산 현대 산타페예요. 사막에서도 정말 괜찮아요. 에어컨도 강력하고 모래도 잘 막아주고요. 제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모래 폭풍에도 문제 없던가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번 모래 폭풍에도 무사했어요. 모래가 좀 끼긴 했지만 시동도 한 번에 걸리고 문제 없었어요. 남자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실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독일차나 일본차를 살까 했는데 친구가 현대차를 타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에서도 튼튼하다고 해서 고민 끝에 샀는데 정말 만족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를 타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으니 어쩐지 모래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한국차와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오마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제 옆에 와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사촌, 또 현대차야? 오마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 커플도 현대차를 샀대. 모래폭풍도 끄떡없다고 하네. 오마르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현대차로 갈아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자기 차도 바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독일차가 최고라며 떠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카운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오마르에게 물었어요. 진짜 그렇게 튼튼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오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촌, 세상은 변하는 거야. 예전에는 독일차, 일본차가 최고였지만 요즘은 한국차도 못지않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생각이 고리타분한 거였을까요? 한국차가 사막에서도 버틴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떠난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어요. 사막에서 견디는 차라니 그건 독일차나 일본차의 전유물 아니었나요? 오마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들도 변해. 내 식당도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졌잖아.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야. 그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당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마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창밖으로 또 한 대의 현대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식당을 정리하며 계속해서 현대차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깨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요? 제 식당도 변화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한국차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상식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오마르도, 젊은 커플도, 시장 상인도 하나같이 한국차의 내구성과 성능을 칭찬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하루는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모래먼지가 남아있었고 길가에 주차된 차들은 대부분 더러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반짝이는 하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또 현대차였습니다. 이미 몇 대를 본 터라 이제는 그리 놀라지 않았지만 그 반짝임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청소하다가 문득 결심이 섰어요.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릴 바에야 직접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오마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마르, 현대차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제 질문에 오마르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금방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촌, 드디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진작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근처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볼게요. 몇 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오마르와 함께 중고차 매장으로 갔습니다. 딜러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타리크 씨? 차를 사러 오신 거예요? 그는 저를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식당 운영 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살짝 머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현대차를 좀 보고 싶어서요. 사막에서도 잘 견디는지 궁금해서요. 딜러는 웃으며 저를 매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요즘 현대차 찾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최근 들어 판매량이 꽤 늘었습니다. 특히 이 SUV 모델은 인기 많아요. 딜러가 가리킨 곳에는 은빛 산타페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보니 널찍하고 안락한 내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차가 사막에서도 괜찮을까? 그때 오마르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촌, 시운전해보는 건 어때요? 직접 느껴봐야 알죠. 딜러도 동의하며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자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로로 나가자 현대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모래바람이 강한 구간을 지나면서도 흔들림이 적었어요. 특히 차체의 높이가 안정감을 줘서 사막길에서도 편안했습니다. 에어컨도 강력하게 작동해서 실내는 시원했고 창문을 닫자 모래먼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마르는 옆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사촌? 느낌 괜찮죠?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아. 이렇게 안정적일 줄 몰랐어. 시운전을 마치고 차를 돌려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오마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타리크, 이제 알겠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날 밤 식당에 앉아 혼자 양고기 스튜를 먹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식당도 마찬가지겠죠.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마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마르, 나 그 차 살게.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 더는 망설이지 않을래? 오마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촌, 정말 잘 생각했어요. 이젠 타리크 식당도 타리크의 인생도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예요. 그렇게 저는 현대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식당 앞에 새 차를 세워두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손님들도 놀란 눈으로 차를 보며 수군댔지만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며 모래먼지가 점점 짙어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며 거리의 모래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지만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안으로까지 스며들었죠. 그때 오마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타리크, 모래폭풍이 또 온대요. 이번엔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차들 다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미 주차된 몇몇 차들은 모래에 반쯤 덮여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차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새로 산 현대차가 걱정됐어요. 정말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아흐메드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타리크, 너도 알지? 이런 폭풍이면 차들 다 망가질 텐데. 새로 산 그 한국차도 버티겠어?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튼튼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오마르도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창가에 앉아 바람이 몰아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차장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모래로 뒤덮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죠. 그때 오마르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사촌, 내 차는 괜찮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차들은 모래에 완전히 묻혀 있었는데 제 현대차만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짝 모래가 앉아있긴 했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 훨씬 깨끗했죠. 저는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부도 멀쩡했고 시동을 걸어보자 바로 엔진이 힘차게 울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오마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사촌. 내가 뭘 했어요? 현대차는 진짜 튼튼하다니까.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른 차들을 점검하던 사람들이 제 차를 보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흐메드 할아버지도 가까이 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타리크, 이거 진짜 한국차 맞지? 어떻게 이 폭풍을 견딘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사람들 말이 사실이었네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현대차가 모래폭풍에도 끄떡없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번졌고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제 차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식당에서 혼자 양고기 스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새로운 선택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식당도 조금씩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간판과 낡은 인테리어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모래폭풍을 이겨낸 제 현대차처럼 식당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래폭풍 이후로 제 현대차 이야기가 동네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차의 튼튼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식당 앞에 세워진 제 차를 한참 동안 구경하곤 했죠. 그날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마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근심이 서려 있더군요. 타리크, 들었어요? 동네 자동차 딜러들이 당신 차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차가 모래폭풍 한 번은 버텼겠지만 계속 쓰면 고장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그게 사실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말하는 거야? 오마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경쟁심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현대차로 눈을 돌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히 독일차 팔던 딜러들이 더 심하대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차의 장점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문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오마르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어. 공개 시승 행사를 열자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소문이 거짓이란 걸 알 거야. 오마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 눈앞에서 현대차의 성능을 증명하면 되겠네요. 며칠 뒤 식당 앞에 간단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대차 성능 체험회라는 작은 현수막을 걸고 시승차를 주차장에 배치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딜러들도 궁금했는지 구경을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현대차가 모래폭풍을 견딘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타보고 느껴보시죠. 먼저 아흐메드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볼게. 튼튼한지 한번 보자고.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길로 나가 몇 번 돌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군. 생각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이야. 모래길에서도 덜 흔들리네. 다음으로 젊은 부부가 SUV를 시승했습니다. 모래길을 달리면서도 차는 잘 버텨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왔죠. 부부는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행사 내내 사람들은 현대차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차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딜러들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승을 마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소문과 다르네.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날 저녁 행사 후 오마르와 함께 식당에서 양고기 스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촌, 오늘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이 현대차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저는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이해하더라고.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줘야겠어. 그날 이후 현대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튼튼하다는 입소문이 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들릴 때마다 현대차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현대차는 더 이상 단순한 차가 아니라 변화와 도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게 진짜 도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개 시승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현대차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대차를 단순히 싸구려 차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모래폭풍에서도 살아남은 튼튼한 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자신감이 생겨서 식당 손님들에게 현대차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죠. 어느 날 식당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를 보니 평소 손님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식당 주인분이 타리크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타리크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중동 지부에서 나온 박영민입니다. 타리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찾아오다니요? 박영민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모래폭풍 사건 이후로 지역 언론에서도 타리크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튼튼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희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영민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리크 씨와 협력해서 중동 지역 현대차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식당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리크 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작은 식당과 현대차가 연결될 줄이야. 오마르도 옆에서 감탄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촌, 이거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영민 씨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현대차의 강인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후로 현대차와 공식 협력 계약을 맺고 식당 앞에는 현대차 로고가 새겨진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주차장 한쪽에는 현대차 전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궁금해하며 식당을 찾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장점과 내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오마르가 식당으로 들어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촌, 신문 봤어요? 타리크와 현대차 이야기가 중동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저도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현대차의 내구성을 극찬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그날 식당은 더 붐볐고 사람들은 저와 현대차에 대해 묻기 바빴습니다. 저는 식당 한편에 현대차 체험 코너도 만들어 손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사막 모래를 깔아두고 주행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덕분에 식당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식사 후 현대차를 구경하며 사진도 찍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제 식당이 현대차 홍보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오마르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이제 정말 변화를 받아들이길 잘한 것 같아. 현대차 덕분에 이렇게 기회가 올 줄 몰랐어.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두려움 없이 변화에 도전하는 게 결국 옳았어요. 사촌은 이제 현대차의 얼굴이 됐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와 함께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